예,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입력하면서 입력된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 메뉴를 입력하고 간이세액 산출하고 명세서 작성하고 급여 지급일 회계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의 급여 자료 입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을 선택하신 후에 수당 공제 F4번 수당 공제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기본급 가족 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야간 근로수당, 월차 수당이 있고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적용 사원과 과세 적용 사원이 동시에 있다라고 돼 있고, 식대는 비과세,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가운전부 식대 관련해서 수당명에서 제가 비과세라고 명칭을 같이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급여 대장상에서 식대 비과세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좀 구분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비과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비과세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과세 부분이 동시에 지금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과세와 비과세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수당 명칭에다가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장근로수당도 보시면 과세 구분해서 비과세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이미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 생산직 여부라든가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당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귀속과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월 달부터 정리를 하는데 급여일은 매월 25일이고 백두산의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했지만 나머지 직원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25일 날 기준으로 원천징수, 그러니까 급여대장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백두산 500에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35만 원 비과세 여부를 정리를 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35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수당 공제 쪽에서 비과세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20만 원까지만 자동 비과세고 나머지 15만 원은 자동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안기부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송아지 직원도 마찬가지고 속리산도 동일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급여대장상에 보시면 급여 항목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비과세를 의미하는 부분이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과세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급여대장을 인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칼라로 인쇄하지 않고 흑백으로 인쇄하게 되면 파란색과 까만색은 거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과세와 과세를 이렇게 명확하게 명칭에서 구분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우리 113페이지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달 급여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요 내용이 정확하다라고 하면 F8번 마감 버튼을 통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우리 2월 10날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1월부터 귀속은 1월이고요. 지급도 1월입니다. 그죠? 1월이고 정기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4명에 1,709만 원이고 58만 4,970원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달 급여대장으로 갑니다. 자, 2월달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25일 날 정리를 하면 자, 1월달 급여를 입력하고 2월달 급여를 처음 입력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전월 급여 대장을 복사하겠느냐라는 멘트가 나타납니다. 전월 임금 대장을 포함해서 복사하겠습니까? 얘는 급여 임금 대장 복사하는 부분이고요. 아니오라고 누르면 급여 대장만 복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1월달 급여 내용이 2월달에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1월, 2월, 3월 뭐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불러오기 복사하기 기능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말정산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연말정산분은 전년도 연말정산, 즉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기 부분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내용을 보니까 백두산, 안기부, 속리산에서 연말정산이 지금 진행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18년도에 확인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우리 2월달 급여대장에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면 자, F7 중도 퇴사자 옆에 삼각 표시가 있는데 삼각 표시 눌러서 연말정산이나 분납 적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 선택하셔서 사원을 선택을 합니다. 사원을 선택하기 이전에 연말정산 새로 불러오기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된 데이터 해서 삭제하고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선택하신 후에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하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적용되었다라는 멘트가 뜨면서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급여대장상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이 넘게 되면 분납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표 눌러서 F7 중도 퇴사자 정산 옆에 역삼각표 눌러서 분납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불러오기, 자, 전체 사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불러오기 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불러와진 상태에서 전체 사원을 선택하시고 분납 환급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분납 적용을 합니다. 자, 분납 적용을 하게 되면 분납이라고 체크가 되면서 3개월 분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자동 분납은 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분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감 버튼을 통해서 마감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2월분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2월 지급 2월 해서 정기분으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 분납 납부세액 분납 적용하겠느냐? 예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라고 선택하게 되면 자, 원래 2월분에 대한 세액과 직전 연도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세액과 분납세액에 대한 부분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귀속이 2월일 때는 당해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직전 연도 부분이 동시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회사 등록에서 제가 반기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월별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을 한 상태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3월 달로 갑니다. 자, 3월 25일 날. 자, 급여 관련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자료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복사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3월 달 관련되는 부분은 2월 달 부분하고 정리를 했는데 분납세액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자, 이 경우 분납하고 있다라고 하면 F7 역삼각표 눌러서 F11 분납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분납할 직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분납 적용이라고 하는 탭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라고 해서 추가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백두산 안기부 관련되는 직원만 분납 부분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F8번 마감을 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3월부터 3월, 자, 3월에서 3월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분납과 관련되는 부분, 연말정산 부분에 보시면 분납세액,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달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급여대장 쪽에서 4월분, 자, 4월 25일 날 급여 동일합니다. 복사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분납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4월분을 분납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납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112페이지에 송아지 직원은 5월 25일 날 퇴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에서 퇴사 직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아지 직원에 대해서 5월 25일 날 퇴사를 했기 때문에 퇴사 연월을 미리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고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5월 달이죠. 5월 25일 날 지급을 합니다. 전월 급여 대장 복사하겠느냐? 예라고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전월 급여 대장 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우리 사원 등록에서 송아지 직원에 대해서 퇴사 연월이 지금 빠져 있네요. 2019년 5월 25일 날 그러니까 퇴사를 했습니다. 그죠? 퇴사 등록을 했고요. 사원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서 5월 25일 날 정리를 하게 되면 송아지 직원은 퇴사자라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타나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퇴사 직원에 대한 부분은 F7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F7 중도 퇴사자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중도 퇴사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퇴사월 소득세 반영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급여대장상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송아지 직원 5월달 그러니까 소득세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사월 소득세 반영이라고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급여 반영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도 정산소득세 전액 다 환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나오는 것을 반영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마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사 직원이 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내용을 보시면 자, 5월 달입니다. 5월 달 해서 정기신고로 해서 새로 불러오겠습니다. 새로 불러오면 어떻게 되죠? 간이세액에 의해서 계산되고 중도퇴사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중도퇴사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반영해서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여대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급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117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세 번째 메뉴에 급여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그러니까 선택을 하신 후에 급여 회계 처리는 귀속 연월을 기준으로 급여 대장을 전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까지 우리 급여를 처리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을 선택하고요. 전표 처리는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전표 처리, 미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에서 보시면 부서 현장 나오는데 기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미 우리 사례는 회계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송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취소를 한 상태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급여 자료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교재 118페이지에 자, 지금은 제가 이미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F7번에 있는 붕괴 설정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F7번 붕괴 설정을 클릭하시면 붕괴 설정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자, 기본 설정에서 전표 발생일을 언제로 할 거냐, 지급 월일로 할 거냐, 귀속 말일날로 할 거냐, 직접 입력할 거냐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급 월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항목 적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명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정별 합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지만 우리는 2번 차변 급여 항목은 합산하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회계 처리에서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룹별 합산은 합산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항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제 항목 설정은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예수금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예수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거래처를 등록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를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등록되어 있고요. 자, 건강보험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고용보험 등록 거래처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가 영등포 세무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영등포 구청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인 지급과 관련되는 부분, 보통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계정 과목은 거래처는 직원급여라고 하는 거래처를 편의상 하나 등록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설정들은 전년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전년도에 설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수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래처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전표 처리도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전체 선택하신 후에 전표 추가라고 하는 F4번 전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전표 발행합니다. 전표 발행을 하면 이 내용이 일반 전표로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1월달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1월 25일 날 확인하게 되면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금과 직원급여 그 다음에 예수금과 관련되는 부분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회계처리 내용이 원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급여대장상에 있는 부분에서 자, 급여 전표 취소를 하겠습니다. 전표 취소 삭제를 하고요. 전표 취소를 하고 붕괴 설정에서 제가 합산으로 했습니다. 계정 과목별 합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합산으로 하지 않고 합산하지 않는 걸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하지 않는 걸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자, 전체로 해서 붕괴 설정에서 합산하지 않는 걸로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한 후에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전표를 발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회계관리 쪽에서 1월 25일 날 전표를 조회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정 과목별로 차변 계정 과목이 504번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죠? 등록되는 만큼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그대로 정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조금 회계 처리하는데 모양새가 보기에 안 좋은 측면이 있어서 전표 전송 취소를 하고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 전체 선택을 하신 후에 붕괴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계정 과목 합산해서 차변 계정 과목만 이렇게 합산을 해서 하게 되면 임금은 임금대로, 급여는 급여대로, 직원급여는 직원급여대로 이렇게 합산된 총액 금액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회계 관리에서 보시면 지금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 차변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걸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임금 전부 총액, 직원급여 총액으로 해서 분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급여대장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세무사랑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